네, 한번 해 볼게요. 2024년도 10월부터 11월 달까지의 합격 후기가 한 10개 정도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55 번부터 69 번까지 이렇게 해서 15 개의 문제를 추가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PM님들은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건 지금 화면이 이게 좀 반복적으로 나올 건데요. 반복적으로 나오더라도 항상 수강하시는 분들은 항상 다르니까 여기가 지금 시험 보는 화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이전 문제 다음, 그죠? 이전 문제, 다음 문제, 문제를 나중에 60 문제씩 제출할 때 마킹을 할 건지 말 건지 부터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시간, 계산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화면이 그 CBT 화면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제가 항상 합격 후기를 보고 그분들한테 "지금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항상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현재의 이 화면이 가장 유사할 겁니다. 조금씩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시험은 한글로 선택해야 한글과 영문을 토글로, 그죠? 요렇게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푸는 요령을 보면 AT는 여전히 많이 나와요. 그죠? AT는 여전히 많고 그다음에 10일 만에 합격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일단은 CBT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진이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예. 그것에 먼저 상황을 좀 인지해 줘야 될 것 같고, 문제를 볼 때는 한 90%가 이겁니다. 문제가 예측적 개발 모델인지 애자일 프로세스인지 두 개의 공통적이거나 혹은 섞여 있거나, 요것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칠판으로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측적 개발 모델일 경우에는 49 개의 프로세스, 즉 프로세스 그룹 5 가지와 49 개의 프로세스를 먼저 찾아야 돼요. 따라서 이게 현재 리스크에 대해서 정성적인지 정량적인지 식별하는 건지 대응에 대해서 먹기말을 적용하는 건지 이 프로세스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ITO를 찾아야 됩니다. 현재 입력물을 물어보는 건지 도구미 기법을 물어보는 건지 아웃풋을 물어보는 건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요것을 기반 찾아야 된다. 자, 애자일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4 개의 가치와 12 개의 원칙,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애자일에 대한 4 개의 가치와 12 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XP, 스크럼, kanban, 린 프로세스 이런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면 대부분 맞춥니다. 그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혹은 이거와 이거가 짬뽕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게 바로 혼합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두 개가 섞여서 각각 뭐 CR 같은 경우는 예측적 개발 모델인데 CR이란 용어가 나오면서 애자일의 이터레이션 같은 용어가 나옵니다. 예, 그 문제가 여름부터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공통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여기 용어가 섞여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아마 고런 문제가 서너 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합격 후기에 보면 서너 개 정도를 주어지고 여러분들한테 혼선을 가할 겁니다. 그죠? 예.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걸 꼭 인지를 하고, 그럴 때는 아까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4 개의 가치와 12 개의 원칙, 그러면서 이 팀 계기적 인측불 이렇게 성과 도메인을 풀고, 이쪽인 경우에 1+3+1 RCR+, P+S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해서 3대 3대 3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그 외에는 또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4 가지 그죠. 4 개의 가치인 RR 공정 이런 것들도 이해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12 개의 원칙으로 해서 이 팀 계기적 인측분 이런 식의 퍼포먼스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팀 계기적 인측분 요거 사실 내용 몰라도 돼요. 그죠? 따라서 통합 관리와 애자일 프로세스로 접근해도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예, 고렇게 이 그림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4 개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12 개의 원칙이 나오고, 프로젝트의 PM이 어쩔 수 없는 EEF와 OPA를 참조로 해서 현재 프로젝트의 모델과 어떤 기법을 쓸 거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 팀 계기착 인측불 이런 8 개의 성과 도메인에 현재 프로젝트의 상황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테일러 기법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어떤 인도물, 왓중심의 얘기죠. 왓중심의 인도물과 어떤 산출물을 만들 거냐, 백로그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부터 해서 EI들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따라서 프로그램 목록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런 것까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측적 개발 모델의 폭포수 기반이 됐든 애자일 프로세스의 스크럼 프로세스가 됐든 두 개를 섞어 버리는 여러분들 회사겠죠. 그죠? 어떤 회사가 되든 어느 하나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3 플러스 1 RCR 플러스 P 플러스 S 이것을 좀 이해 및 암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49 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현재 드래그 앤 드롭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따라서 프로젝트는 프로세스 그룹 총 5개예요. 그죠? 착수 프로세스, 계획 프로세스, 실행 프로세스,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종료 프로세스. 이때 어떤 ITO가 있는지 그런 식에 대한 용어는 이미 우리가 숙제를 했기 때문에 그죠?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오히려 PMP 칠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해 및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해를 해서도 붙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해를 해서 붙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붙어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붙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범위 기준선, 일정 기준선, 원가 기준선이 여기서 통폐합이 된다. 이렇게 암기할 건 기준선 3가지를 암기해 주는 게 좋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로드맵에 대해서 숙제도 우리가 1 일차에 다 했어요. 그죠? 반드시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 및 암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애자일 문제다. 그러면 애자일에 4개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12개의 원칙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XP 스크럼 kanban, TDD, BDD, MVP 이런 식의 커먼 프랙티스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이해 및 암기를 같이 해 주는 게 좋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30% 문제도 대부분 맞춥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이따 문제를 보게 될 거지만 스크럼은 왜 도입을 하느냐 이렇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좀 더 빠른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모든 문제마다 하나하나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고 왜 그게 답인지를 추정할 수 있게끔 이것을 알고 해외 덤프 문제를 풀어야지 해외 덤프 문제 가지고 공부를 하는 순간에 이건 왜 답이 아니고 이건 왜 답이 되지 이렇게 굉장히 혼선이 생긴다는 거죠. 반드시 저의 3 년치 문제를 모두 풀고 해외 덤프를 보면 그게 답이 아닌 것도 눈에 다 보여요. 그죠? 요렇게 해서 선후행 관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기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고객 만족에서부터 애자일 프로세스를 투닝할 수 있는 이런 식의 12개의 원칙 이것도 이해해 주는 게 좋죠. 그죠?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그죠? 따라서 이해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따라서 PMP 우리 4 일째 되는 날 애자일 프로세스 총정리했어요. 그죠? 따라서 프로덕트 백로그 미팅에서부터 마지막 회고 미팅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애자일을 쓰더라도 요렇게 쓰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문제의 10% 전후가 갑이지 문제를 포함해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합격 후기를 보면 아니 도대체 이 문제를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문제가 10% 정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주어도 없어요 주어도. 주어도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문제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반드시 한글과 영어는 그런 문제는 같이 보는 게 좋다. 따라서 딱 부러지게 눈에 보이는 게 한 70-80% 이상이 될 거고 10% 정도가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 거야. 특히 문제 중에서 5개 정도가 갑이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혼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몇 개는 2개가 헷갈릴 거예요. '아 이게 답일까? 이게 답일까?' 고런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죠? 따라서 2 개에서 고르는 게 좀 약간 판단이 어려울 때 이런 문제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아까도 반드시 그 영어까지 봐서 '질문이 도대체 뭐지?' 여기까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답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예측적 개발 모델과 애자일 프로세스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에서 더 가까운 것을 찾는 거예요. 그죠? RR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죠? 따라서 RR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더 가까운 걸 정답을 찾는 거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선택을 하면 대부분 오답일 확률이 커요. 그죠? 따라서 약간의 한국식과 미국식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현재 프로젝트가 어렵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PM은 과거에 무엇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은 주어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PM은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되냐? 혹은 어떤 기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요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따라서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어야 되고, 더불어 여러분들 중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80개 중에 138개를 맞춰야 돼요. 그죠? 요 정도가 가면 대부분 타겟으로 해서, 여기 타겟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붙어 나갈 텐데, 이 180개 중에서 가비지를 포함해서 138개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 문제의 약 75점 몇 프로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합격으로 간다는 건 4개 중에 3개는 맞춰줘야 됩니다. 따라서 4개 중에 3개를 맞추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절대 응시하면 안 돼요. 그죠? 따라서 저의 강의를 듣고 저의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 틀린 문제를 또 풀어 가지고 최소한 90%대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최근 3년 동안의 기출 문제는 90%대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AT 이렇게 성적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그러려면 최소한 한 달은 공부해 줘야 됩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해야 지금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붙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시험 시간은 230분입니다. 중간에 10분씩 2번 쉴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출제 기준으로 체크합니다. 출제하고 쉬고, 출제하고 쉬고. 따라서 시간으로 끊을 때는 75분씩 요렇게 해서 나머지 5분의 버퍼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요런 것들도 합격 후기를 보고 했으면 좋겠고, 항상 얘기하지만 저의 답안지를 보고 암기를 해서 빨리 제출을 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3시간 정도는 채우고 제출하시는 거가 안정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3년 동안의 기출 문제는 모두 푸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유형은 이제는 첫날에 얘기했듯이 180개 중에서 사지선다형,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보기가 5개가 주어지고 그중에서 2개 선택하라는 문제, 요런 게 2-3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문제가 보통 한 4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주관식 문제는 가장 ROI가 나오는 프로젝트, MPV 구하는 거와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의 정성적 프로세스인 PI 분석을 했을 때, probability 곱하기 임팩트를 했을 때 가장 큰 거가 선택이 되는, 요것을 A, B, C, D를 입력하는 게 2문제 나오는데, 어떤 달은 주관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0개 중에서 5개는 답이 없다. 따라서 그거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지 않는다. 따라서 마킹하고 못 구하는 건 우리가 180개를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140, 50개 때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문제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면 반드시 영문까지 같이 봐서 한 열에 한 문제 기준으로 요렇게 해서 영문면까지 해서 됐으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문제 푸는 요령을 저랑 같이 익혀서 해외 덤프까지 풀면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붙을 겁니다. 더불어 그쪽에 CBT를 보면 형광펜으로 긋는 것도 있고 취소성 기능도 있거든요. 따라서 요런 걸 통해서 나중에 제출하기 전에 다시 볼 때도 찍찍 긋는다든지 형광펜으로 마킹한다든지,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볼 때도 스피드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기했더니 문제 풀 때 굉장히 좋더라. 이런 합격 후기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요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다 카톡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방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합격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저랑 같이 영원히 블랙홀로 여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죠? 따라서 매달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필요한 건 저한테 항상 요청하시면 제가 웬만한 건 다 지원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합격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180개 중에서 138개를 넘겨야 되고, 아마 76%대가 이때부터 합격권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첫날 얘기한 것처럼 사람과 팀 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여기가 42%, 그다음 프로세스, 49개의 프로세스와 애자일 프로세스, 여기가 전체 50%, 비즈니스 환경, B 쪽의 EEF와 OPA, 이 문제가 15문제인 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점수는 이것으로 채점이 돼서 나올 거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측적에 대한 내용인지 애자일에 대한 내용인지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인지 이거를 가장 먼저 구분하는 게 전체 문제의 몇 프로? 90%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기출문제 15개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최근에 1년 안에 추가된 건 이미 있는 건 뺐어요. 그래서 빈출이지만 이미 있는 건 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말고 최빈출은 이미 작년과 올해 다 추가를 했어요. 그거부터 먼저 푸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기출문제의 세 줄은 현재 프로젝트 상황을 요약 정리하고 마지막에 PM은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것들. 지금은 기법이네요. 그죠? 따라서 무슨 기법이냐 혹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 입력물. 어떤 결과물을 얻을 거냐 아웃풋.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전체 문제는 4줄일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 자, 현재 기업에서 진행하는 신규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수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프로젝트네요. 그에 따라 프로젝트는 오차가 많다는 거죠. 합격 후기 보면 오차란 용어 있어요. 그죠? 오차가 많고 나중에 계약과 정산을 할 때 오차가 너무 많아서 한쪽이 손해 보거나 한쪽이 크게 득이 보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PM은 다음에 무슨 기법을 산정할 거냐. 자, 문제 푸는 순서는 이렇게 갈까요? 요렇게 리커시브하게 요렇게. 여러분 동영상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회사 이름 절대 안 합니다. 따라서 편하게 강경하게 요구를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PM님, 요거의 정답은 55번. B랑 C를 고민했는데 네. 처음에 B 했다가 C로 바꿨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정답은 D가 답입니다. 그죠? 네, 정답은 ROM 답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왜 목소리는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욕해도 된다는 거. 따라 합격 후기는 요게 나왔어요. 그죠? 스토리 포인트와 매그니튜, 그죠? 매그니튜드 오브 어쩌고 저쩌고. 요건 D는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게 이번 달 합격 후기에 있었죠. 그죠? 따라서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는 건 PMP 5판, 6판, 7판을 통틀어서 요거밖에 없어요. ROM. ROM에 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요 단어. 요 단어 때문에 지금의 정답이 D가 되는 거죠. 따라서 프로젝트 초반에 마이너스 25%부터 75% 정도가 프로젝트 초반에 잡았던 게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이 정도의 원가 차이가 난다. 이런 계산 방법이 100년 동안 프로젝트를 연구해 봤더니 이런 식의 산정이 되더라. 특히 원가에서. 일정이 아니라 원가에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ROM. ROM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거 저 합격 기출문제 는지 제가 이거 는지 3년이 넘었어요. 3년 전에 한번 제가 넣고 3년 만에 넣었어요. 그죠? 3년 만에 합격 후기가 요 단어가 있었어요. 요 단어. 요거. 그죠? 요 단어가 있었어요. 그죠? 요 해당하는 규모. 예, 요 단어가 있죠. 요 단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합격 후기에 무슨 용어가 있었냐면 정산에 대한 오차. 이 단어가 합격 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D가 답입니다. D. 따라서 애자일 프로세스의 플래닝 포커 이거 일정 산정 기법입니다. 원가 산정 아닙니다. 모수 산정은 하나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모수 산정. 하지만 오차가 많고 나중에 정산한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산전 3점은 우리가 삼각분포와 베타 분포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옵티미스틱, 그다음에 뭐지? 모스트 라이클리, 그다음 패스미스틱. 이렇게 3점을 기반으로 해서 분자가 6개냐, 분자가 3개냐. 이거에 따라서 분모가 3이냐, 분모가 6이냐. 이렇게 해서 삼각분포와 베타 분포를 해서 버퍼를 넣을 수 있는 게 그죠? 이런 게 산전산정인데 지금은 프로젝트에 대한 정산에 대한 오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전보다는 오히려 뭐가 가깝다? D가 답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문제 요거 단어 하나와 정산이라는 거 가지고 역공학으로 이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알면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출 겁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합격권에 간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최근 3년치 다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붙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처음에 좀 우울하지만 그냥 간다. 그죠? 정답은 D로 할게요. 이해 안 되면 뭐든지 질문. 네, 지금 뭐든지 질문해도 됩니다.
일단 거의 처음엔 다 틀렸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죠? 지금부터가 맞추느냐 떨어지느냐. 예, 거의 어이없는 강의. 자, 그러면서 원가 산정 방법 다 EM에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같은 전문가 판단 SME를 뭐라 부른다? EJ. 옥션이 그랬으니까 G마켓이 그럴 거다. 유사 산정 방법. 모든 평수마다 다 해서 100층을 올린다. 모수 산정, 파라메트릭. 그 다음에 탑다운이냐, 버텀업이냐. 그 다음 3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냐. 그때마다 품질 비용과 버퍼를 넣어줘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시스템에 넣는 걸 뭐라 부른다? PMIS에 등록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원가 산정을 하는 게 원가 관리의 두 번째 프로세스인 원가 산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PMP 7파트는 다 사라졌죠. 그죠? 그래도 시험 문제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적 개발 모델도 같이 해줘야 된다. 우리 강의처럼. 자,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자, PM님, 이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A는 어디에 연결할까요? A, CV. CV는 EV 빼기 AC죠. 그죠? 따라서 돈이네요. 그죠? 돈의 원가 차이가 플러스다. 그럼 A는 어디로 갈까요? A 4. 자, 그 다음에 B 일정은 EV 빼기 PV네요. 그죠? 자, SB가 0보다 크면 어디로 갈까요? 2번. C는 CPI는 분자가 AC 분의 분모가 AC 분의 분자가 EV죠. 그죠? 그죠? 자, 이 CPI 1보다 작다면 어디로 갈까요? 1번 오버 플랜드 코스트. 그다음 SPI가 1보다 작다는 건 비하인드니까 D가 3으로 갈까요? D가 3 맞네요. 그죠? 요렇게 그어지네요. 그죠? 자, 요 부분 다 맞췄을까요? 그냥 좋습니다. 그죠? 요렇게. 자, 여러분들 카운팅 마음속으로 카운팅 다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요거 합격 후기에 지금 최빈출입니다. 지난달도 유사하게 있었어요. 그죠? 자, 크게 요 답 문제 없죠? 문제 없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검증해 줘야 됩니다. 요거 한번 답 잘못하면 5년 동안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답변하기도 힘듭니다. 그죠? 예, 그죠? 맞죠? 맞죠? 그죠? 따라서 프로세스로 오면 이건 뭐다? 원가 통제 기법, 원가 통제. 자, 퀴즈. 원가 통제는 PMP 칠판에서 어디로 갈게요? 성과 도메인은 어디로? 성과 측정, 원가 측정. 다 어디로 갔죠? 이침, 계기작, 인식불. 측정으로 간 거죠. 미정은.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문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번다운 차트와 EVA는 다 어디로 갔다? 측정으로 갔다. 자, EVA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 용어 암기. 요거. CV가 0보다 크냐 작냐, SV가 0보다 작냐 크냐 너무나 많이 해서 따라서 CPI가 1보다 크냐 작냐 같냐, SPI가 1보다 크냐 작냐 같냐. 요거 한글과 영어까지 모두 암기미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미 너무나 많이 해서